예,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용호입니다. 저는 올해 이제 만으로 이제 바뀌었죠, 법이. 46살이고요. 원래 직업은 변호사입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지금 이제 지역을 위해서 이제 한번 변호를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억눌려 있던 포천 시민, 가평 국민, 우리 주민, 지역 주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확실하게 유능한 변호사가 변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할 기회 한번 주시고요. 이제 곧 설 연휴인데요. 즐겁고 행복하고 건강한 설 연휴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했고, 대학 졸업 후에 직장 생활을 한 2년여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 다니면서 번 돈으로 사법시험 준비를 해서 운이 좋게도 합격을 했습니다. 사법연수원 2년 과정 동안 그 실습이라는 걸 가게 돼 있는데요. 전북 남원이라는 곳에 법원 실습을 갔었습니다. 근데 그곳의 사정이 우리 지역보다 더 열악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곳에서 변호사로서 한 2, 3년 정도 봉사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2010년도 사법연수원 수료하면서 전북 남원을 갔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로 일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을 하나 느꼈습니다. 그 너무 단단하기만 한 그 곳의 기득권이 문제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걸 깨지 않는 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발전 방향이라든가 이런 게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기득권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그 비판하는 일을 앞장서서 했습니다. 하지만 한계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혈연, 지연, 학연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저를 지지해 준다던가 이런 게 잘 없어서 오히려 선거라는 공개의 장에서 한번 이거를 비판하기 위해서 정치권에 뛰어들게 됐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2016년도 국회의원 선거도 출마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약 7년 정도 당협위원장을 맡으면서 정치활동을 했습니다. 뭐 특별한 생각을 갖거나 목표를 갖고 헌혈을 한 건 아닙니다. 다만 제가 건강하니까 그리고 헌혈을 가장 많이 했을 때가 대학 다닐 때 고시공부할 때였습니다. 돈이 없죠. 돈이 없는 대신 오히려 좀 튼튼한 몸으로 뭔가 좀 도움을 주민들한테 드리는 게, 국민들한테 드리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기 시작한 헌혈이 100번을 넘었고요. 얼마 전에 했던 게 이제 토탈 합해서 110번 이렇게 됐습니다. 예. 최근에 2장을 어젠가 그저께인가 필요하다고 해서 드리긴 했는데 예전에는 헌혈을 자주 하다 보니까 항상 그냥 그 헌혈의 집에다가 필요하신 분들한테 사용하라고 그냥 드리고 왔고요. 그 다음에 가끔씩 이제 모아놓는 헌혈증 같은 경우는 그냥 필요하신 분들 뭐 SNS나 이런 데 뜨면은 우편으로 보내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일단 가평이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이라는 부분, 그 다음에 포천은 시로 승격된 2003년으로부터 20년이 넘었는데요. 오히려 그때보다 인구가 조금 더 감소했다는 부분이 굉장히 암울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제 친구들도 시골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많이 나왔는데 그 친구들과 얘기할 때 자기 모교가, 자기가 졸업한 초등학교가 지금은 학생 수 옛날에는 뭐 한 학년에 몇 반씩 됐었는데 지금은 한 반도 제대로 운영을 못한다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많은 사람들이 외지로 나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래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과거에 비해서 이제 우리 지역과 포천과 가평과 옆에 있는 다른 인접한 시군을 비교해 봤을 때 우리 지역이 체력이 너무 약화가 돼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규제라는 돌덩이를 몸에 얹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규제라는 것 때문에 사실상 이제 뭘 하고 싶어도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일어서고 싶어도 일어나기에는 체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규제라는 돌덩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돌덩이를 좀 없애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가평 작고울시장에서 애기 엄마를 한 분을 본 적이 있고요. 만난 적이 있고, 지나가다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리고 애기가 너무 예뻐서 아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을 한번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분께서 서울에서 이사를 오셨는데 다시 서울로 이사 가고 싶다. 왜냐?
아기가 아플 때 소아과가 없어서 너무 힘들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보건소에 소아과가 있었지만은 그 소아과 의사분께서 다시 떠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가평군에 소아과가 있나? 소아과가 없었습니다. 이거는 굉장한 문제다. 그런데 소아과를 개원을 안 하는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아이 숫자가 적으니 소아과 운영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 떠나는 거고, 그게 또 반복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또 떠나고,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이 떠나고, 이런 악순환이 되는데요. 저는 뭐 가칭이라는 표현을 좀 쓰겠습니다. 의료 취약 지역에 관한 지원 법률을 갖다가 좀 입법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의료 취약 지역에서 개원을 하는 개업의들에 대해서 의료 수가를 차등 좀 더 인상해서 지급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야지 운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뭐 꼭 소아과 개업이 아니라 뭐 공공의료기관, 보건소라든가 이런 곳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자기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의사와 월급을 받는 의사의 책임감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에 왔던 어떤 의사분이겠죠. 그분은 금방 떠났다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생각을 갖고 마음을 먹고 개업을 한다면은 그거는 좀 더 오랜 시간 동안, 장시간 동안 머물 수 있고 정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임감도 그만큼 더 느낄 거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소아과 개업, 단적인 예입니다만은 소아과 개업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지원책 그리고 법률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공공의료라든가 의료 취약 지역에 대한 그 지원 법률을 갖다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에 의과대학이 없습니다. 의대 정원을 갖다가 특별히 늘리지 않더라도 대진대학교 의과대학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거, 지금 국가부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네, 그러나 대진대학교 재단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과거 대진대학교 그 개교 당시부터 의과대학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자체 자금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국민들의 혈세로 만들어진 국가 재정을 특별하게 투입하지 않고 의과대학을 뭐 의대 정원 논란도 피해가면서 만들 수 있는 최적의 곳이 대진대학교 의과대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 지역의 의료 체계라든가 의료 서비스는 굉장히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 남부 지역이 상대적으로 재정 여건이 더 좋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포천시와 가평군이 경기도로부터 지원받는 교부금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은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기 북부만의 특성을 살려서 어떤 개발이라든가 사업 추진, 이거는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가의 지원도 더 많이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북도, 남도와 북도를 분할을 해서 경기 북도를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합니다. 당장 삶의 질은 향상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봤을 때는 경기 북도 분할이 장기적으로 대북 관계라든가 이런 대외 여건 변화, 그 다음에 새로운 투자처로서, 수도권의 대안 투자처로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진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1년 안에 경기 북도가 분도가 됐을 때 당장 1년 안에 뭔가 좋은 일은 생기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장기적 10년, 20년 뒤에는 분명히 나아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뭐 이번에 이제 대통령께서도 의지를 갖고 대선 공약으로 내셨던 GTX 노선을, GTX B 노선을 갖다가 춘천까지 연장, 그러면 이제 가평도 그 혜택을 볼 수 있는데요. 그거는 앞으로 시간이 좀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빨리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철도를 새로 만든다던가 도로를 뚫기 전에 가평에서 서울로 가는 광역버스를 좀 늘리는 거, 포천에서 마찬가지로 서울로 가는 광역버스를 늘린다면은 좀 더 대중교통 여건이 더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뭐 GTX B 노선을 갖다가 빨리 완공시키는 부분, 그 다음에 가평은 그렇고요. 포천의 경우에는 철도가 들어오면 좋겠지만 철도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광역버스, 서울로 가는 광역버스를 갖다가 좀 확대하는 부분, 그 다음에 가평과 포천에서 인천공항이라든가 김포공항으로 가는 접근성을 좀 넓히는 부분을 좀 추구하면은 그래도 주민들의 어떤 대중교통 여건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포천 같은 경우는 이제 포천 그 대진대보다 북쪽 지역, 특히 이제 영북면, 영중면, 관인면, 이동면, 일동면 같은 경우는 사실 대중교통이 더 취약해졌습니다. 이 부분 좀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평의 경우에도 북면 같은 경우는 좀 더 개선책을 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농어촌 지역,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 같은 경우는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쿠폰제 비슷하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학생들의 통학과 관련해서 택시를 지원해주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해 나간다면은, 그리고 교통 서비스 교통 약자들에 대한 배려를 그런 부분으로 좀 보완한다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사실상 개인 택시지만은 지입제로 운영되는, 회사 명의는 회사로 운영되는 부분은 좀 택시 기사분들과 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개선책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자세히 모릅니다. 근데 이 부분은 택시 기사분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나은 방향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제가 좀 변호사로서 경험을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은, 농업직불제가 있습니다. 농업직불제 관련해서 2008년도부터 그 농업의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직불금을 받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직불금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한 15년 이상 그대로입니다. 기준이. 현실에 맞게 좀 개정을 해서 겸업을 하는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하나 그 3,700만 원이란 기준이 예전에는 이제 농지를 8년 이상 작용한 경우에 양도세를 면제해 줬습니다. 지금은 이제 제도가 바뀌어서 1억 원까지 감면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농업의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기간이 있으면은 그 작용 기간 8년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이걸 좀 높여준다면은 농업인들에게 조금 더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역의 농업인분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국토위에 들어간다면은 규제, 마찬가지로 뭐 행정안전위원회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데서, 그 다음에 국방위원회도 군사시설이 많은 우리 지역에 좀 필요한 상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마도 이제 법사위에 가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모든 법안이 법사위를 통해서 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한테 규제가 되는 법안, 또 안 좋아지는 법안은 막고 좋은 법안이 입법될 수 있도록 하는 법사위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것까지 솔직히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저는 일단 지금은 다른 후보가 어떻게 하는지, 다른 후보가 뭐 저와 어떤 뭐 경쟁 상대가 된다, 다 훌륭한 분들입니다만은 그렇게 이제 비교하지는 않았고요. 저는 어쨌든 그냥 공천 받을 자신이 있고, 그 방식이 경선이든 어떤 다른 방식이든 다 승리할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후 그 사법연수생 5급 공무원 신분이거든요. 그 신분으로서, 그 다음에 그 후에는 변호사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싶어하는 외국인들에게 추천서도 많이 써줬었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폭넓은 교류를 했고, 그 변호사로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그 고문 변호사로도 오래 활동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과 소통도 자주 하고 많은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귀하신 분들이 저를 지지해 주시는 원동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큰 그림을 지금 그릴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우리 지역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기초 체력 발전을 위한, 변화를 위한 기초 체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체력이 약한 사람한테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라, 메달 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해야 될 거는 우리 지역의 기초 체력, 규제부터 없애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규제가 없어지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좀 더 노력을 한다면은 기업들이 알아서 찾아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단은 첫 번째는 규제 혁파, 규제를 깨는 게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호남의 최전선에서 좌파와 민주당과 싸웠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결코 밀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염증을 느껴 하는 구태 정치, 여의도 정치와 가장 거리가 먼 인물입니다. 이러한 것이 지금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필요한 인물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공천에 자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 가장 원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저 김용호한테 일할 기회 한번 주십시오. 저 김용호한테 일할 기회 한번 주시면요 결코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